언니, 그래도 읽으셨네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책을 안 사려고 했거든요. 안 사려고 했는데,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주셔가지고, 진짜 정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그냥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아는 거네. 트렌드에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제 흔히 좋은 말은 아니지만, 꼰대라는 표현이 저랑은 진짜 상관이 없는 말인 줄 알았고, 가끔 아빠한테,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막 그런 소리 들어. 막 이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고? 너무 제가 이거를 어떤 부분에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나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말 조심해야겠다. 어쩜 나도 이제 그런 콘텐츠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달라진 세상에 많이 놀랬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제가 리뷰해 드리긴 할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파악하고 주스키는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어떻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 1장하고 2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장은 2022년도에 이제 그 세대의 흐름과 우리가 그동안 트렌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기억하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노 사회에 있었고 득템력,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헬시 플레저, 머니러쉬, 라이크 커머스, 엑스트니즈백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세요? 그러고 나서 트렌드콜에 선정한 10대의 트렌드, 10개의 트렌드 상품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정보에 좀 민감한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짚고 나서 2023으로 넘어가거든요. K 컨텐츠 뭐가 있었을까요? 작년에 진짜 오징어 게임 엄청 핫했죠.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종이집, 수리남 이런 게 K 컨텐츠로 굉장히 핫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플랫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대면 플랫폼이 진짜 대면으로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재택근무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그때 나간 인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힘듦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면 근무가 낯설어지고 재택근무가 편해지면서 그동안의 업무 방식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가 캐릭터 기획 상품. 이거 정말 작년에 포켓몬빵 엄청 이슈였죠. 이거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 좀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이슈였고 저는 잘 몰랐지만 이거에 진짜 막 당근에서도 그렇고 이거 열광하고 막 진짜 편의점에 줄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를 제가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요. 상담 예능. 뭐가 있었죠? 금쪽이 신드롬 있었잖아요. 그쵸? 금쪽이 신드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 포장.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작년에 친환경 포장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이슈였고 핫했던 게 무라벨 생수. 그쵸? 이제는 라벨 있는 생수, 맞아요. 쓰셨네요. 뭔가 좀 사기 꺼림칙하지 않아요. 그쵸? 이제 너무 무라벨 생수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 그게 우리가 살 때 양심의 좀 가치를 덜 느끼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 음료가 또 트렌드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콜라나 뭐 이런 건 제로 콜라 많이 먹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코올 제로. 그 코로나 시대에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술을 권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 그래도 우리 캡틴 많이 앞서갔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도 줌 회식 했었잖아요. 그쵸? 줌 회식 문화 이런 거 하면서 알코올 제로 뭐 이런 것들 무알콜 맥주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색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우리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많이 따진다 해서 뭐 그 연예인 누가 출시한 뭐지? 그 뭐였더라?
그 무슨 소주 있는데. 그쵸. 박재범이 만든 소주, 막 그런 것들 엄청 이슈가 되면서, 이젠 사람들이, 원소주, 뭐 위스키나 와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색 주류의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셀프 사진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생 네컷, 이거 굉장히 이슈되고 있고, 이제는 사진관을 가지 않고 무선 리모컨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셀프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이슈고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표정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많이 봤는데, 저도 사실은 스티커 사진기 시대여가지고 안 찍어봤거든요. 이거 젊은 친구들은 다 한다고 하니까,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로 저희가 마케팅하고 소통을 하는데 하나쯤은 따라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새치 샴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새치 샴푸가 굉장히 올해 트렌드 상품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젊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40대, 60대 뭐 이런 세대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뭐랄까 탈모라든지, 그리고 백모 현상, 이게 막 탈색이 이슈화되고 막 유행이 돌고 하면서 백모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제가 그 교회 어떤 자매를 봤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얘서 탈색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냥 원래 그렇게 하얀 머리가 났는데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나의 이런 매력을 살려서 이런 그 하얀 머리로 모델을 하고 있는, 또 그런 개인의 그런 것들을 장점화 시켜서 모델로 멋지게 또 이렇게 인스타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고, 진짜 시대가 되게 많이 변했구나. 제가 계속 시대가 변했단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책을 통해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심, 근교 대형 카페. 보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행을 잘 못 가니까 도심 근처에 있는 이렇게 자연화되어 있는 대형 카페를 찾거나, 아니면 호캉스보다는 이제는 뭐 이렇게 시골에 있는 촌캉스 뭐 이런 거를 즐긴다고 이야기하고, 캠핑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화 되어 있다고 하면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10개의 트렌드 상품들이 대표적이었다고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2023년에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기 전에, 이런 게 올해의 트렌드였구나를 알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차트에 넣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3. 레빗 점프라고 표지되어 있는데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해요. 2023년이. 그래서 멋진 도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점프라고 앞에 표지에 되어 있는데요. 뒷면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저 이거 보고 내가 잘 읽은 게 맞나? 몇 번이고 확인하고 확인했거든요. 바뀌거나 죽거나. 원래 이렇게 세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바뀌거나 죽거나 말이 너무 세서, 와, 내년에 진짜 경제가 되게 어려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근데 알고 바뀌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빗 점프는 내년은 개묘년의 해고 검정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토끼처럼 점프해보자. 움츠렸다가 뛰면 더 멀리 뛸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봤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잘 살고자 한다면 변화를 배워야 한대요. 그러면서 변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진짜 그 저희가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준비가 된 기업은 진짜 그때가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은 정말 많이 위협이었던 것 같고, 많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알고 있는 변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많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한 해를 잘 살았다면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내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서문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내년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했고 바뀌거나 죽거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바뀌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이렇게 레빗 점퍼 앞에 이렇게 약자들을 따서 10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자세히 알지 못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봤더니 평균 실종 되게 중요해요.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그리고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 선제적 대응 기술, 네버랜드 신드롬 8개. 뺄게 겨우 2개 뺐거든요. 정말 나눌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는 책을 보시든지 유튜브나 영상으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균 실종.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놀람이 있었는데 어릴 적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중간만 하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 들어봤죠. 저희는 중간을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리고 평균 언제 결혼하고 평균 어떤 직장에 가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이런 평균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평균이 사라진다.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주셨거든요.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표가 양극화가 있고 N극화가 있고 단극화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요즘 혈액형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고 뭐 물어본다고 그랬죠? MBTI에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뭐 너 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이런 성향이라든지 그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이제 인정해주고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이제 우리가 내세우고 색깔을 표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양극화를 보면 이제 진짜 가운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없어지고 이거든지 아니든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N극화가 옆에 보면 아까 MBTI를 다룬 것처럼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 다양성을 이해를 해야지만 마케팅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단극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다양성과 양극화의 반면으로 검색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정말 다양한 검색 포털 사이트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도 있었고, 뭐 야후도 있었고, 제가 뭐가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2021년 이후 검색 사이트는 구글이 완벽하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구글 사이트, 검색 사이트는 구글, 국내는 네이버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뭐 소통도 카톡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쇼핑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상황에서는 이런 단극화를 보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평균이 없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균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독특한 취향을 추구하고 그렇기에 평균을 낸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중간만 해라 이런 말을 이제는 하면 이제 시대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평균이 진짜 없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틀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룰보다는 이제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대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또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마케팅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정답이 사라진 세대래요. 그래서 그런 세대를 알고 우리의 고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답으로 무언가를 권하고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고 그들의 니즈가 먼저 듣고 그들의 세대를 보고 그 고객을 먼저 보고 내가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해주는 거. 그게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두 번째, 오피스 빅뱅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유행이래요. 직장 내에서.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직장 문화가 달라졌는데 대사직 시대. 네, 완전 사직서를 엄청 많이 내는 게 이게 유행이래요. 엄청 사직서를 많이 내고 조용한 사직 시대가 뭐냐면
최소한의 우리 직장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 그리고 퇴근하면 돼. 이게 굉장히 직장 문의 유행이래요. 우리 예전에 막 투잡하면 절대 안 돼. 우리 회사에 막 충성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막 한 직장을 막 오랫동안 있어야지 이런 문화 있었잖아요. 저희. 그쵸?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안 맞으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냥 난 내 할 것만 하고 열정을 이렇게 뭐 쏟을 필요가 없고 그냥 내 할 일 최소한의 시간만 여기 활용하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년에서 3년 안에 퇴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 해요. 공무원도 열심히 진짜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진짜 많이 퇴직한대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 그렇대요. 그래갖고 진짜 그렇다고? 제가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 진짜 막 성공한다, 막 한움을 팔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핀셋 복지.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시지, 누구누구니,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뭐 육아휴직이 잘 돼 있고, 출산 이런 휴직이 잘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보편적인 복지가 의미가 없대요. 진짜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핀셋 복지. 하고 제가 이게 진짜로 있다고? 제가 또 이렇게 믿음이 안 가면 좀 신뢰를 못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이런 핀셋 복지가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핀셋 복지가 있는 그 사람 니즈에 맞게끔 원하는 복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고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1년, 3년 안에 나간 사람들,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찾아오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시키지?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더 줘볼까? 이런 것도 내세워 봤더니 이미 돈을 더 많이 주는 단어로 간다라는 거예요. 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그냥 가치가 있는 거, 이 회사에 내가 일할 가치, 의미를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고객의 니즈 파악, 상대방의 입장에서 핀셋 복지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진짜 이제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그런 개성을 많이 맞추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게 앞과 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체리 슈머.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리 슈머가 원래는 체리 파커라고 하는 데서 이름을 땄대요. 체리 파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혜택만 챙기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굉장히 싫어한대요. 예를 들면 저도 롯데백화점 이런 어플 같은 거 깔아가지고 상품 안 사고 주차장 무료권만 이용하거든요.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진짜 요즘 기업에서 혜택을 막 주는데 상품은 안 사고 혜택만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 뭐 현대카드에서 스타벅스 뭐별 100개 족 이런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는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런 체리파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혜택을 다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골치고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체리 슈머는 뭐냐면 그런 혜택을 챙기는 사람들과 체리 파커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체리 슈머가 굉장히 많이 늘어질 거라고 했고, 다른 말로는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체리 슈머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저렴한 상품 아니면 진짜 완전 프리미엄 고가의 상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뭐 어려워지니까 돈을 안 쓰냐 이게 아니고 이제는 만약에 우리 옛날에 막 식당 가면 뭐 기본 코스가 있고 뭐 무슨 노멀 코스가 있고 프리미엄 있으면은 좀 기본은 좀 그렇고 프리미엄 너무 싸고 중간 단계 같은 거 먹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아예 없어지고 중간이 없어지고 그냥 아예 싸든지 그냥 아예 프리미엄이든지 아예 돈을 이렇게 고급지게 가치에 쓰든지 아니면 아예 저렴하게 가든지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리파코 사이에 중립적인 느낌의 소비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짠순이 짠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건을 살 때에도 조각 전략. 그냥 물건을 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동구매가 굉장히 이제 대중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쉐어 이런 걸 예로 들었거든요. 어떤 젊은 사람이 200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200만 원을 내가 이 집에 없는 날은 안 내겠다라고 해서
없는 동안만큼 굉장히 비싼 고가의 집을 이렇게 월세로 얻고 없는 만큼은 쉐어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구해줘 홈즈를 봤더니 내가 한 달 동안 살 거야 라고 하는 집들을 보여주는데 한 달 사는데 월세가 130만 원인데 바닷가 앞에 있고 방이 3개고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저 집을 내가 단기적으로 임대해서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구나. 되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 느꼈는데 이미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달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배달비를 아끼려고 이미 아파트 한 동, 어떤 앱을 통해서 당근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동시에 몇 명이 같이 한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고 업체는 조금 힘들지만 이미 소비자가 그걸 원하니까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책에 나와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2023년에 이런 체리 슈머가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 상품이 죽었기 때문에 치킨도 지금 뭐 이렇게 어디더라? 롯데마트에 있는 치킨이 없어서 못 판대요. 그 저가 치킨. 그쵸? 그래서 치킨도 그냥 완전히 싸든지 아니면 명품 치킨이든지. 요즘 치킨집 제가 이제 가플랜 다이어트 한다고 종각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넘어오는 길에 종각에 무슨 치킨집을 봤는데 교촌 치킨집이 무슨 레스토랑처럼 막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싹 바뀌었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하고 이제는 막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단계 치킨 브랜드를 말하자면 뭐 페리카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중간 단계 뭐 호식이 2마리 치킨, 뭐 내내 치킨, 뭐 이런 중간 단계 치킨집이 이제는 어 소비가 줄고 완전 저렴한 마트에 있는 저가 상품의 치킨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프리미엄 치킨이라든지 이렇게 완전 소비에 대한 색깔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누스킨 제품을 저희가 전달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사업을 전달할 때 그냥 가치에 대한 전달, 이 에이즈락에 대한 전달, 가치에 대한 전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후에 또 뒤에 나오거든요. 같이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체리슈머에 대한 부분에서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짜는 소비자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불황형 관리 소비자로서의 전화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즐기면서 영원으로 일주일 살기. 저 이거 진짜 본 적 있거든요. 무지출 챌린지 도전. 진짜 이런 챌린지가 있대요. 짠테크를 하고 무지출 챌린지를 해가지고 진짜 네가 지출하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어를 같이 챌린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걸어서 140원 버는 거. 이거 다 많이 하죠. 그거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친구는 맨날 저랑 밥만 먹으면 영수증을 달래요.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하루에 몇 건을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근마켓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공동적인 아까 공동구매, 공동적인 배달 이런 공동적인 것들을 이제 당근이 많이 이거를 모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근마켓 동네 이웃들과 모여서 같이 사고 나누는 같이 사요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사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어 같이 해요 안내가 왔대요. 그룹 채팅으로 약속을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해보세요. 라고 해서 모집 중 배드민턴 클럽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어떤 클럽이나 뭐 헬스 클럽이나 뭐 운동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한 사람이 좀 약간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 기부해가지고 모여서 저렴하게 운동을 하는 이런 플랫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런 짠순이, 짠돌이, 이런 짠테크 이런 진짜 체리슈머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벌써 그렇게 시대가 가고 있구나. 나중에 이런 걸 너무 우리가 흔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하게 돼서 저희도 고민해보면 몸깨달, 우리 뭐 해독 트래킹, 저희도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당근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 이런 뭐 재능들을 봉사하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생각 해봤고요. 마지막에 다음은 인덱스 관계인데요. 관계, 사장님들 가장 친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제가 인덱스 관계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많이 다양해졌구나 생각을 했어요. 보면 멀티 프로필 아세요? 혹시 멀티 프로필? 이제
카톡에 보면 멀티 프로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다 너무너무 친해. 그런데 철원 사장님이랑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수라 사장님이랑 윤원 사장님 세 명은 안 친해. 그래서 별로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멀티 프로필에다가 아, 바빠서 카톡 잘 안 봐요. 이렇게 써놓고 이 세 명만 그 멀티 프로필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카톡 확인이 늦어요. 카톡 잘 안 봐요. 점 하나 찍혀 있는 사람들은 나 멀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해요. 나 멀티 프로필로 묶였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김미경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걸 듣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멀프 당했을 때 나 멀프 당한 거야 진짜? 그래 그 사람이 카톡을 안 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카톡 확인이 안 되는데 나 멀프 당한 거야? 이렇게 충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멀티 프로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제 친구 중에 강사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의 사생활이 있는데 어머님들한테 사생활을 노출하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푸사를 통해서. 그래서 멀티 프로필을 만들고 그 어머님들은 전부 다 멀티 프로필로 묶어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멀티 프로필이 한 개만 쓰진 않더라고요. 저희 이제 모임에서 아는 오빠들도 모임 사람들만 보는 멀티 프로필을 놓고 회사 사람들만 보는 게 있고 이제 딱 퇴근하면 멀티 프로필 회사 사람들이 있는 걸 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푸사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와 이거를 진짜 우리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지?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건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멀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한번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각종 SNS로 그냥 우리가 얼굴을 봐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뭐 이렇게 직장 동료 이런 게 아니고 SNS로도 소통하고 있는 관계 이런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서 정말 친한 친구, 찐친 이런 팬층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대학교 친구들한테 이런 걸 했대요. 가장 친한 친구의 순위를 나열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1위가 줌을 켜놓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을 공유하는 게 가장 친한 친구래요. 그냥 막 줌을 켜놓고 그냥 막 자기 화장하고 줌 켜놓고 자기 뭐 하면서 그냥 얼굴 보면서 그냥 일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영통하면서 길을 걷고 영통하면서 밥 먹고 영통하면서 애들이 막 슬라임 만지고 놀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지만 친구들 관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야라고 하는 1위에 등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그거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친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꾸 공부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것만 봐서 그렇지 정말 그 시대에 맞는 뭔가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카톡보다는 DM을 더 많이 하는 시대래요. 저도 가끔 이제 그 트립방 하면서 DM 보내는 게 그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뭐 저의 목표에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벌금 내니까 DM을 이제 보내는 게 저도 습관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DM으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카톡보다는 DM으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DM으로 소통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카톡하는 게 아니고 DM하는 친구는 두 번째 순위에 친한 친구라고 등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친한 친구가 아니고 제일 안 친한 친구. 제일 안 친한 친구가 1년에 두세 번 만나서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거래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두세 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잘 살고 있나 안부 물으면 되게 친한 친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즘 시대에는 정말 안 친한 친구가 1년에 두세 번 만나서 생사를 확인하는 친구는 그냥 안 친한 친구, 제일 꼴찌의 등극이라는 걸 보면서 희정 사장이 엄청 많이 웃고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 사장님도 이게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런 생각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저희한테 영상통화를 만약에 건다면 저랑 친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세요. 저 언제 한번 젊은 소비자가 영통을 걸었는데 나한테 영통을 왜 걸지? 잘못 걸었나? 그러다가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주변에 있나? 날 봤나? 안 받으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걸었다라는 거예요. 갖고
왜 영통을 그냥 걸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친하다고 느끼면 영통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소통하고 싶은, 리크루팅 하고 싶은 젊은 소비자가 있다면 용기 내어서 영통 한번 걸어보시는 그런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인증할 때만, 네.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포인트는 예전보다 쉬워진 관계를 저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좀 어렵고 불편하지만 저희가 조금 노력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 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만족스러운 연결을 경험하려면, 만족스러운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런 만족스러운 연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스타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그들이 보고 정보, 이거 정보다, 가치가 있다, 이 사람 더 보고 싶다, 내가 배울 게 있다 라고 하는 컨텐츠를 많이 제공을 해야지만 그 사람과 연결에 대해서 좀 더 쉬워진 연결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희정 사장님과 영통 좀 해주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킹 모멘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디킹 모멘트. 이거는 디깅이 파다란 뜻이래요. 파다. 그래서 파다를 이제 좀 더 나아가면 깊숙이 파는 소비가 이제 열광할 거라. 아까처럼 짠돌이, 짠순이가 있다면 이 디깅 부분에서는 깊숙이 파는 소비가 늘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돈이 안 아낀다라는 거예요. 깊숙이 파는 소비에서는 오타쿠, 덕질, 덕후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는 거고 여기 돈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뭐 덕질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덕후? 여성분들 립스틱은 덕질하잖아요. 그쵸? 그냥 사잖아요. 색깔 새로 나오면. 그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덕질하는 분야가 있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켓몬빵, 유현 사장님 포켓몬빵 너무 덕질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뭐에 진심인 사람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막 우리가 뭐뭐는 못 참지 이거 되게 유행어거든요. 뭐뭐에 진심인 사람 뭐뭐는 못 참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아직 모르시다면 이제부터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시선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하나에 막 유현 선생님 방금 포켓몬빵은 못 참지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 수는 있지만 본인들은 이제 그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덕질하는 거 남 상관이 없어.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 덕질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이를 위해 경제적인 기반을 위해 삶을 투자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트렌드가 강화될 거고 이런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깅이 소비에도 있지만 컨셉 디깅 내가 뭔가 이제 인스타를 하거나 뭔가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컨셉을 잡고 거기에 그 컨셉을 파는 거 그리고 관계 디깅 사는 거 말고도 내가 어떤 연예인들에 대해서 연예인들 덕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굿즈 사면서 연예인 덕질하는 거 그런 관계도 디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쩌면 이 뉴스킨이 인스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덕질하고 이 사람 디깅하는 거 있거든요. 실제로 제 소비자 중에서도 막 연주 사장님, 정희 사장님이 너무 예쁘대요. 막 하고 아니 내가 당신을 후원하고 있고 내가 당신의 언니야. 근데 그 둘이 예뻐? 근데 그 둘이 너무 예뻐서 해독 트래킹에 오고 싶고 맨날 막 거기 막 DM도 보내길래 아니 내가 당신을 후원하고 있는 사장이야. 근데 자꾸 막 거기 DM 보내요. 막 너 이거 너무 좋다며요. 그래. 그래서 물건을 저한테 사요. 감사하긴 한데 이제 그런 팬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쁘고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을 디깅한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스타를 할 때 그냥 뽀샵 너무 강해도 괜찮아요. 우리 마케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 예쁘게 꾸미시고 예쁘게 몸 이렇게 올리시고 뭔가 그냥 나를 굉장히 많이 노출 왜 이렇게 박전 선생님 웃으시죠? 저 뽀샵 너무 박전 사장님 너무 크게 웃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얼굴 많이 이렇게 해도 다들 제 어플에 많이 놀라셔가지고 가플랜 다이어트 방 때 맞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끔 저를 디깅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나를 너무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이제 몰두하는 수집 디깅, 수집. 뭔가 이렇게 뭐 레고라든지 좋아하는 거 수집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소비자 중에 갈바닉이 있는데 페이스 갈바닉이 있고 바디 갈바닉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좋으니까
당연히 다음 디바이스를 사야 돼. 루미스파 사야 돼. 부스트 나오니까 사야 돼. 이렇게 디깅을 한다는 거예요. 뭘 답하라는 거죠? 만나서 만나서 아, 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환상의 세계에 몰입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SNS를 집중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만나서 제품 사고 만나서 뭐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많이 없거든요. 막 그냥 진짜 우리 만나자 이러면은 사실 만나야 되는 건 맞지만 자꾸 만나기 싫은데 만나자고 요구하면은 저희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 안 만나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NS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나면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마케팅 할 수 있는 거, SNS 집중 공략하는 거 만나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 이게 팔로우 걸 때 저는 마케터기 때문에 저를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과하게 예쁘지만 그것도 제 마케팅이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 괜찮은데요. 뭐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긴 하거든요. 좋으신 분들이 참 주변에 많다는 거 알고 많이 이렇게 포장하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알파 세대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Z세대가 2009년까지래요.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알파 세대는 Z 다음에 알파벳이 없으니까 알파를 넣어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2010년부터면은 중학생 애들 초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알파 세대가 진짜 지갑을 많이 연대요. 뭐 초등학생이 돈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어라고 했는데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았어요, 이번에. 이 시대가 완전 순수한 디지털 모바일 시대고요. 얘네는요, 모두가 셀러브리티라고 생각한대요.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내가 되게 유명한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반에 반장 이런 제도가 이제는 많이 없대요. 개개인이 너무 소중하고 그냥 스타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 잘하는 거 이제는 진짜 중요하지 않대요. 나만의 개성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 뭐 유튜버 뭐 이런 거고 막 뭔가 뭐 내가 셀럽이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막 엄친아 이런 말 지금 애들한테 쓰면은 완전 그 옛날 사람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예전에 그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이 친구들은 만나가지고 브랜드의 눈을 되게 빨리 뜨는 시대래요. 만나서 얘네들은 이제 다이어트 쇼핑을 하고 네컷 사진을 찍고 마라탕을 먹고 버블티를 먹으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걔네는 데이트 필수 코스래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 파마를 하러 갔는데 중학생 1, 2학년 애들이 그렇게 속눈썹 파마를 하러 많이 온대요. 뷰티에 진짜 많이 눈을 떴대요. 그래서 엄마가 돈을 주기도 하지만 틱톡으로 영상을 찍으면 돈이 들어온대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돈을 버는 툴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틱톡으로 영상 찍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뷰티에 돈을 쓰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소비자 중에 한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이렇게 어떤 누가 상처가 났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애기가 인앤서 바르면 되는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머니 인앤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인앤서가 진짜 유통이 됐고 젊은 친구들이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카톡 단톡방이 있대요.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 화장품 뭐 써? 나 엄마가 이거 발라주는데 좋아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단체방에서 인앤서가 12개인가 나가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과감하게 제품을 얘기하고 과감하게 뷰티에 대해서 이제 겁이 없는 시대가 알파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넌 다르니까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존중해.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노출하는 세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초등학생들 막 네이버 지식인의 초딩이 답시면 뭐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이제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음으로써 이제 뭔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히 누스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루미스파 아이유, 바디갈바니 아이유. 그냥 먼저 우리가 헤드 갈아야 돼. 어떻게 하고 있어? 필요한 니즈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 하고 이런 기술이 이제 많이 나올 거고 이런 기술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누스키는 하고 있고 많이 나올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 기술은 회사를 믿고 회사의 신제품에 집중해서 이거를 그대로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인데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장님들 멋져 보이세요? 어려 보이세요? 란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어떤 말이 더 좋으세요? 어려 보이세요가 더 좋으시죠? 그쵸? 다들 거의 공감하시죠? 근데 어려 보이고 멋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는 정말 젊게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또래 나이가 있는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이런 시대가 신드롬, 네버랜드 신드롬이 왔다는 건데 네버랜드가 피터팬이 사는 그런 곳이 늙지 않잖아요. 그곳이 네버랜드래요. 그래서 그 추억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고 이런 그 김미경 강사님한테 우리가 강의하거나 강사나 교수면은 만년필 같은 거 쓰면서 되게 풍미를 지킬 것 같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그쵸?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김미경 강사님이 그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볼펜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버덕이라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목욕할 때 그 욕조에 띄워놓은 오리 있잖아요. 그 오리를 석촌호수에 띄웠는데 그거 보려고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추억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고 매니아들이 거의 다 40대래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추억에 열광하고 있는 거는 반면에 그런 복고에 대한 열병을 우리가 찾고 복고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이렇게 어려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 보이고 그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겉모습으로도 보이고 싶다라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세요? 한소희 너무 예쁘죠? 한소희가 저 파티에 착용한 목걸이랑 귀걸이가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얼마짜리? 한 1,000만 원? 100만 원? 아니에요? 한소희 생일 파티 착용한 목걸이 귀걸이 1,000원짜리 장난감. 다이소에서 파는 거를 한소희가 했는데 이거 완전 다이소에서 이거를 없어가지고 진짜 완전 대란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녀시대 태연이 했고 저도 이거 사야 되나? 막 선물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이게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청바지 시니어 모델들을 뽑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해서 젊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마케팅 포인트는 이제 무조건 에이지락인 거죠. 저희가 너무 지금 시대에 맞게끔 이 좋은 회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내년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뀌거나 죽거나라고 했습니다. 바뀔 준비 되셨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브랜딩해야 되는데 혹시 컨셉 잡으셨나요? 강의를 통해서 잡으셨어요? 어려지고 예뻐지고 멋져지면 사람들이 저를 팬층이 생길 거고 저를 디깅할 거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소희처럼 예뻐지는 거 다들 원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나의 해, 내가 예뻐지고 멋짐으로써 나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